자, 이번 시간부터 조동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시간에 거쳐서 조동사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조동사라고 하는 거 먼저 학습 포인트를 먼저 보도록 합시다. 조동사를 공부할 때 이 조동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helping verb, 그죠? 뭔데 이거? 도와주는 동사라는 얘기예요. 도와주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 도와주는 동사를 공부할 때는 먼저 조동사의 특징을 먼저 아실 필요가 있는 거지. 크게는 5가지 세부적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몇 가지 한번 정리해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는 먼저 이 조동사의 특징을 알아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조동사의 바로 의미 구분입니다. 조동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예를 들어서 조동사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I go라고 하는 그런 문장에서 이러한 go라고 하는 이 동사를 어떤 식으로 will이라고 하는 말과 can이라고 하는 말과 그다음 must라고 하는 말과 이 다양한 조동사가 나옴으로 해가지고 의미를 더해주죠. 단순히 나는 간다가 나는 갈 것이다, 나는 갈 수 있다, 그 다음에 나는 가야 한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의미적으로 더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의미가 한 가지 뜻이 있는 게 아니고 can이라고 하는 것도 다양하게 여러 가지 의미 구분이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can과 같은 경우는 뭡니까? 허락의 의미도 있고, 그 다음 뭐가 있어? 가능의 의미도 있습니다. 뭐뭐 할 수 있다. 해도 된다. 뭐뭐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기 쓰이는 지금 문장에 쓰이는 조동사 can이 허락의 의미 있는지, 아니면 가능의 의미인지를 여러분이 구분을 해 두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한 개가 빠지면 또 다른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일단 조동사를 공부할 때 먼저 특징을 알아야 되고, 그 쓰이는 조동사 의미가 다양한 의미 중에 어떤 의미인지를 구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먼저 들어가기 전에 특징 한번 보도록 합시다.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첫 번째, 조동사 다음에는요, 반드시 뭐가 나옵니까? 동사 원형이 나오죠. 동사 원형이라고 하는 것은 동사의 원래 형태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동사의 여러 특징이 뭐가 있습니까? 앞에 있는 주어에 따라서 모양을 바꾸죠. 또 시제가 되면 또 과거가 되면 모양을 바꿉니다. 근데 이제 더 이상 얘가 바꿀 필요가 있다 없다? 얘가 바꿀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앞에 도와주는 말이 있죠. 도와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굳이 시제나 내지는 수를 일치시킬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지는 항상 원형의 형태만 취하고 있으면 됩니다. 누가 다 한다? 그런 일을 이 조동사가 다 처리를 해버린다. 해서 중요한 특징이죠. 뭔데? 바로 조동사 다음에는 동사 원형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동사는요, 또 조동사끼리 쓸 수는 없죠. 도와주는 거 많으면 좋겠지만 동사는 도와주는 말이 이렇게 여러 개, 2개 이상 겹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will, must 대신에 will, must를 해버리면 안 되고, 이런 경우 어떻게 합니까? 이 must를 바로 have to로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have to에서 have가 일반 동사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 협소하네요. 그 다음 세 번째, 비록 주어가 he라고 하는 3인칭 양수가 나온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이 조동사는 변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 알겠지? 그 다음에 의문문에서는 조동사로 시작하고 부정문에서 조동사 바로 뒤에 not을 붙인다 라고 하는 두 가지의 특징도 존재하죠. 가장 중요한 특징은 첫 번째,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온다라고 하는 저런 특징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밑줄친 부분을 바르게 곱지 씌워라고 했죠. 자, I'm going이라고 하는 말, 자, 동사입니다. 뜻이 뭡니까? 뭐뭐 할 것이다 그런 뜻이죠. 근데 뒤에 동사 play가 나왔죠. 자, 이건 안 됩니다. 뭐 해야 돼? be going to 해야지 뭐뭐 할 것이다가 되지. 그죠? 자, 그러면 이것도 몇 가지 좀 볼 게 있습니다. 좀 이따 설명을 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 조동사의 중요한 특징이죠.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s 같은 거 붙이면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조동사의 또 중요한 특징. 의문문, 즉 의문문과 부정문에서, 특히나 부정문에서 이렇게 조동사 not은 부정은 not은 바로 조동사 바로 뒤에 붙인다는 거. 그래서 will not go. 그죠? 그 다음에 will not을 줄일 수가 있는데 will not을 줄일 때 자, will to 하면 안 됩니다. will to 하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죠. want to로 해야겠지. 그것도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봅시다. 4번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것도 여러분 부정은 not이 지금 동사 뒤에 나왔네요.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he will not buy a sport car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건도 마찬가지입니다. is going to 뭐하고 똑같다? 그쵸? will하고 똑같죠?
will하고 똑같은데 이 to 다음에 반드시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s를 빼야 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쭉 하고 또 부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어진 문장을 지시에 따라 바꾸시오. would를 이용해서 의문문을 바꿔라. would는 조동사입니다. 조동사가 있는 문장에서 의문문은 조동사를 맨 앞에 쓰겠죠. 그죠? 이거만 붙이면 끝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Would you close the door for me? 이러면 되는 거죠. 그때는 공손한 부탁이죠. 공손한 부탁이죠. Would you, could you, 전부 다 공손한 부탁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7번은 will을 이용해서 미래형으로 바꿔라 라고 했네. 그죠? 어떻게 하면 될까? I will. 항상 도울 때는, 또는 I'll. 항상 도울 때는 도와주는 동사 앞에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I will read. I will read Harry Potter in a day.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8번. 자, be going to를 이용합니다. 자, day 다음에 day가 3인칭 복수니까 are 써야겠죠. are going to eat lunch.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자, 9번도 마찬가지 쭉 will을 이용하라 했으니까 he will, 그 다음에 will 다음에 동사 원형이죠. 그래서 be 써야 됩니다. 그래서 he will be a good doctor.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여러분들 공부할 때 다 쓰셔야 됩니다. 자, 10번. 또 will 쓰면요. 항상 도와주는 말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Mike will, 그 다음에 동사는 조동사가 다 도와주니까 이렇게 s를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왜? 조동사가 화끈하게 도와준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11번. 나는 윤도영 콘서트에 가지 않을 것이다. 가지 않을 것이다. 그럼 뭐야? I will not go to the 뭡니까? 윤도현 콘서트.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특히나 이때 이 would는요, 단순하게 미래라 보지 마시고 고지, 즉 의지라고 봅시다. 의지를 나타내는 말이다. 그 다음에 12번. 너는 주말에 무엇을 할 거냐? 그런 말이지. 무엇을 할 거냐? 뭘까요? what. 그래서 뭘 썼습니까? will 쓰지 않고 be going to를 활용을 하겠죠. 그래서 what are you going?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weekend.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13번. 날씨가 좋을 거다. 비인칭 있었습니다. 날씨니까. It will be fine. It will be fine tomorrow 했습니다. 혹시나 학생 중에 이 fine을 동사로 봐가지고 비동사를 빼먹고 it will fine 하면 안 됩니다. 이거 형용사야. 형용사가 뭐뭐 다 동사가 되려면 앞에 비동사가 붙어야 됩니다. 비동사가 붙어야 됩니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14번. 나는 감식을 먹고 싶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그래서 I'd 할 때 I'd는 뭐가 줄이냐면 would가 줄임말입니다. I'd는 I would가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뭐뭐 하고 싶다는 would like to죠. would like to. 여기서 would like 꼭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would like에서 would like는 뭐하고 똑같냐면 want하고 똑같습니다. want하고. 자, 그래서 여기는 I want 쓰지 않고 I'd가 생각됐으니까 I'd like to have some snacks. 이렇게 하면 되겠네. have some snacks. 15번. 나는 자전거를 탈 것이다. We will ride bicycle. bicycle this afternoon.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will은 이렇게 미래를 나타내거나 내지는 의지를 나타내고 뭐하고 똑같다? 그렇죠. be going to랑 똑같지? 그것만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좀 부가적으로 몇 가지만 하나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will과 똑같은 be going to는 뒤에 무엇이 나오냐에 따라 가지고 약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정규 수업 시간에도 아마 조금 하셨을 건데요. 첫 번째, be going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면 이것은 바로 will의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뭐 할 것이다. 그렇지만 be going to 다음에 명사가 나와버리면 이것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되느냐? 단순하게 명사만 나와 있으면 이거는 특히나 뒤에 now와 같은
시간 분사가 있으면 어디 어디로 가는 중이다. 어디 어디로 가는 중이다 라고 하는 현재 진행형이죠. 그렇지만 똑같이 be going to 다음에 명사가 나오더라도 뒤에 예를 들어서 next week 이렇게 미래를 나타내주는 거, 뭐 tomorrow 이런 것처럼 미래를 나타내주는 말이 나오면 이거는 비록 진행형의 형태를 취하고 있더라도 이거는 뭐뭐 할 예정이다. 예정, 즉 미래로 보셔야 됩니다. 그죠? 이 부분 조금 조심해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됐지? 오케이. 자, 그래서 오늘은 조동사 첫 번째 시간으로 will을 했습니다. will에 대해서 했었고요. 일단 쌤이 조동사를 공부할 때는 첫 번째 어떻게? 조동사의 여러 가지 특징,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라고? 그렇죠. 동사 원형이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 조동사 두 개는 나란히 쓸 수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조동사는 원칙적으로, 물론 예외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형태를 바뀔 수가 없다는 거. 그 다음 의문문에서 will로 조동사로 시작하고 또 부정문에서는 조동사 뒤에 바로 not을 붙인다는 거. 그런 특징들 5가지를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공부할 때, 조동사를 공부할 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조동사는 단순히 한 가지 의미가 있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 경우에 이 의미가 각각 어떤 의미에 해당되는가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조동사 can과 may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